서울의 11월 하늘은 잿빛으로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한진에너지 창업주이자 CEO인 김민호 회장의 장례식장. 고급스러운 장례식장에서 100여 명의 조문객들이 검은 옷차림으로 서 있었다. 정치인들, 재계 거물들, 그리고 상류층 인사들이 모여든 자리였다. 그들은 각자의 명품 핸드커치프로 눈물을 훔치며 위선을 가장하고 있었다. 나, 김지은은 가족석 가장자리에 서 있었다. 가까이 있지만 멀리 떨어진 듯한 그 위치가 내 평생을 상징했다. 언제나 외부인, 심지어 슬픔 속에서도. 이복 오빠 김승호가 중앙에 서서 조문객들의 인사를 받았다. 그의 아내 박지혜가 팔을 붙잡고 서 있는 모습은 마치 승리의 상징처럼 보였다. 승호 오빠는 아버지의 날카로운 턱선과 차가운 푸른 눈을 닮아 완벽한 상속인의 위엄을 뽐내고 있었다. 목사가 하는 말은 내게 아무 의미가 없었다. 대신 나는 관의 시선을 고정했다. 아버지의 손이 가슴 위에 포개져 있고 그 손가락에 끼워진 금반지가 약한 햇살을 반사하고 있었다. 40년간 끼고 있던 반지, 승호 오빠 어머니와의 결혼, 내 어머니와의 불륜, 그리고 나를 외면한 세월을 지켜본 반지였다. 관이 내려가기 시작하자 나는 앞으로 나서서 흰 장미를 떨어뜨렸다. 그 순간 승호 오빠가 재빨리 움직였다. 장례식 진행자를 멈춰 세우며 잠시만 쉬라고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관 속으로 손을 뻗어 차가운 아버지의 손가락에서 반지를 비틀어 뺐다. 주위에서 숨을 죽인 탄성이 터져나왔다. 지혜 언니조차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승호 오빠는 그냥 반지를 주머니에 넣고 나를 돌아보며 속삭였다. 넌 가족이 아니야? 절대 아니었어. 그만소가 그 말은 물리적인 타격처럼 느껴졌다. 각 단어가 정교하게 계산된 채 날아들었다. 주변 사람들은 아무것도 못 본 척 갑자기 핸드폰이나 꽃 장식을 쳐다보았다. 이게 우리 세상의 권력이었다. 모두 보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다. 내 손이 떨렸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익숙한 분노, 하얗고 뜨거운 분노가 밀려왔다. 소리치고 싶었다. 아버지가 마지막 주에 나에게 한 전화, 보여준 서류들, 승호 오빠가 필사적으로 숨기려는 진실을 모두에게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장미를 떨어뜨리고 물러섰다. 평생 완성된 무표정한 가면을 쓰고 그들이 이겼다고 생각하게 내버려 두자. 창밖에서 아버지를 기다리던 그 힘없는 소녀라고 생각하게. 관이 기계적으로 땅속으로 내려갔다. 승호 오빠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서 있었다. 제국을 확보했다고 믿는 남자. 조문객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그들은 한진 저택으로 가는 리셉션으로 향했다. 내가 환영받지 못할 그곳으로. 내 차로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알 수 없는 번호의 메시지. 제1은행 금고 447번 확인해. 아버지가 내게 남긴 게 있어? 승호가 모르는 거, 나는 즉시 메시지를 지웠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누군가 더 알고 있었다. 누군가 이 모든 걸 보고 있었다. 사망 3일 전 아버지가 내 손을 강하게 잡고 속삭였다. 지은아, 내가 실수했어. 하지만 준비도 했어. 승호가 내 몫을 뺏지 못하게 이제 묘지 주차장에서 승호 오빠의 벤츠가 사라지는 걸 보며 이해했다. 이건 반지나 가족 인정에 관한 게 아니었다. 한진에너지, 수억 달러, 그리고 승호 오빠가 아버지와 함께 묻으려던 비밀에 관한 거였다. 그는 나를 모욕해 굴복시켰다고 생각했다. 그 반지가 그의 트로피라고. 매슈즈 유산에서 나를 지웠다고. 그는 틀렸다. 김민호 회장의 사생아 딸로 자란다는 건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는 삶의 그림자 속에서 사는 거였다.
내 가장 오래된 기억은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 창에 코를 누르고 검은 세단을 기다리던 거다. 그 차가 오면 비싼 향수 냄새를 풍기는 아버지와 15분. 부모라기보단 방문하는 고관처럼 느껴졌다. 어머니 이수연은 한진에너지에서 주니어 회계사로 일하다 아버지의 눈에 띄었다. 아름답고 똑똑하고 순진하게 약속을 믿었다. 분류는 2년 지속됐다. 내가 태어날 만큼 길었지만 그는 아내를 떠나지 않았다. 내가 3살 때 어머니는 경찰이 의심스러운 교통사고로 불렀지만 조사되지 않은 사고로 죽었다. 아버지의 변호사들이 모든 걸 처리했다. 나를 어머니 쪽 할머니의 작은 아파트로 옮기는 것도. 승호 오빠가 저택에서 테니스 레슨과 사립과외를 받는 동안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며 자랐다. 민호 회장의 불편한 흔적. 할머니 박순자는 아버지가 주는 적당한 월급으로 최선을 다했다. 우리를 조용히 하기에 충분하고 승호 오빠의 상속을 위협하지 않을 만큼. 하지만 나는 승호 오빠가 얻지 못한 걸 물려받았다. 굶주림. 그는 유명 대학의 유산 입학과 기부로 편히 다니는 동안 나는 3가지 아르바이트로 주립대 장학금을 따냈다. 그는 이사회 멤버와 골프를 배우며 회사에 들어갔고 나는 회계학을 우수 졸업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어머니처럼 됐다. 더 나아졌지만 아버지가 결국 알아챘다. 내가 25살 때 처음으로 그의 사무실에 불렀다. 한진에너지 본사가 아닌 도심개인 사무실로. 그는 더 늙고 회색빛이었고 처음으로 나를 제대로 봤다. 어머니 눈을 닮았군. 하지만 내 머리를 그 만남은 모든 걸 바꾸고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가족 행사에 나를 끼워주기 시작했다. 딸로가 아니라 가족 친구나 먼 친척으로. 크리스마스 만찬에서 승호 오빠 어머니 정혜숙이 얼음 같은 미소를 지었다. 승호 오빠의 약혼 파티에서 그가 부사장 승진을 발표하는 동안 나는 샴페인을 나르며 그의 피를 공유한다는 걸 모르는 손님들을 봤다. 승호 오빠는 내 위치를 확실히 했다. 모든 상호작용이 계층을 상기시키는 오케스트라였다. 그는 나를 지은 씨라고 소개했다. 가족 자선 재단에서 도와주는 사람으로 위로상처럼 준 자원봉사직위. 내 교육을 말할 때마다 자신의 서울대 MBA를 언급했다. 내가 모르는 가족 전통, 내부 농담을 캐주얼하게 꺼냈다. 최악은 그가 예의로 포장된 잔인함의 달인이라는 거였다. 공개석상에서 그는 너그럽고 친절했다. 사석에서 내 존재를 외과적으로 부정했다. 한 가족 만찬에서 소금통을 건네며 말했다. 아버지가 내게 죄책감을 느껴? 그게 내가 여기 있는 유일한 이유야. 아버지가 가면 그 죄책감도 사라질 거다. 하지만 아버지는 말년에 나를 봤다. 양심일까? 승호 오빠가 되는 걸 깨달아서일까? 차가운 왕자가 왕을 기다리는 태자. 그는 더 자주 전화해 회사 일에 의견을 물었고 승호 오빠의 공격적 확장 계획이 안전보다 이익을 우선한다고 걱정했다. 사망 3개월 전 잦은 입원 중 하나에서 아버지가 내 손을 잡았다. 실패했어. 그의 목소리가 약물과 후회로 거칠었다. 스캔들 두려움, 해수 가족 반응 때문에 겁쟁이가 됐어. 하지만 지은아, 내가 된 걸 봐. 나 때문에가 아니라 나에도 불구하고 그때 유언장에 대해 말했다. 승호 오빠가 아는 게 아닌 진짜 것, 몇 주 전 추가된 유언, 한진에너지 지분 25%와 이사회 자리를 주는 승호 오빠 통제를 도전할 만큼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에 내가 경고했다. 아버지의 웃음은 쓰라렸다. 아니, 안 할 거야. 그래서 내게 다른 걸 남겨? 레버리지. 재단 장부를 자세히 봐이 승호가 환경준수 자금으로 아주 창의적이었어. 2주 후 김민호 회장이 죽었다. 이제 작은 아파트에서 금고 메시지를 보며 이해했다.
아버지의 마지막 선물은 돈이나 지분이 아니었다. 승호 오빠가 이미 선포한 전쟁의 탄약이었다. 장례 다음 날 아침 9시 정각 제1은행에 도착했다. 금고에는 3가지가 있었다. 지은에게 즉시 개봉이라고 적힌 봉투, USB 드라이브, 그리고 아버지의 손편지. 떨리는 손으로 읽었다. 사랑하는 지은아, 이걸 읽는다면 승호가 이미 움직였을 거야. USB에 진짜 유언과 증빙 서류 복사본이 있어. 목숨처럼 지켜. 내 오빠는 이걸 묻으려 아무 짓도 할 거야. 싱클레어 법률 사무소의 마가렛 신만 믿어. 그녀가 원본을 가지고 있어? 조심해. 똑똑해. 내가 못된 모든 걸 돼, 김민호. 곧장 마가렛 신의 사무소로 갔다. 한진 가족 영향권 밖의 소규모 법률 회사였다. 나이든 변호사는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아버지가 아주 구체적이었어. 그녀가 두꺼운 폴더를 밀며 말했다. 유언 보안은 철저해. 한진에너지 지분 25%, 이사회 자리, 연간 배당 약 150억 원. 언제 읽힐 거예요? 복잡해. 마가렛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가족 변호사 제임스 휘트먼이 서류 검증을 이유로 연기 신청했어. 내 오빠 지시 분명해. 그날 저녁 위협이 시작됐다. 익명 이메일 먼저. 어떤 비밀은 죽은 자와 묻혀야 해. 그 다음 숨소리만 들리는 전화. 사흘째 되니 타이어가 칼로 베어지고 아파트 문에 사생아라고 스프레이 됐다. 승호 오빠는 목요일 가족 변호사 사무소에서 더 교묘했다. 변호사 셋과 지혜 언니를 데리고 왔고 그녀는 실내 선글라스를 쓰고 비통한 미망인처럼 보였다. 지은아, 승호 오빠가 부드럽게 말했다. 내 기대에 대해 논의해야 해. 아버지가 마지막 날 정신이 온전치 않았어. 약물, 고통이 판단을 흐렸지. 제국을 세울 때는 판단이 괜찮았나 봐요. 내가 대답했다. 승호 오빠의 가면이 잠시 벗겨지며 야생적인 게 드러났다. 넌 스스로 창피를 주고 더 중요하게 매슈즈 이름을 더럽히고 있어. 관대한 합의금을 제안할게. 60억 원, NDA 서명하고 모든 청구 포기하고 사라져. 관대하네. 왜? 내가 웃었다. 한진에너지 25%는 3천억 원 가까이야. 존재한다면 휘트먼이 끼어들었다. 서류 진위에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검증에 수년 걸릴 수 있어? 내가 감당 못할 소송 비용과 그들은 내 유산을 비용으로 쫓아내려 했다. 하지만 치명적 실수를 저질렀다. 내가 혼자라고 가정했다. 그날 밤 아버지가 죽기 몇 달 전 고용한 포렌식 조사관 데이비드 리브스를 만났다. 그는 다운타운 호텔 주차장에서 마닐라 봉투를 줬다. 아버지가 승호가 뭔가 계획 중이라고 의심했어. 모든 걸 문서화하라고 했지? 통화 녹음, 이메일, 자금 이체. 내 오빠가 휘트먼과 6개월간 만나 유언 변경에 대응을 논의했어.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야. 봉투한 문서가 피를 얼어붙게 했다. 승호 오빠는 내 유산을 훔치려 한 게 아니었다. 환경준수기금에서 체계적으로 횡령해 회사를 파괴할 독성 폐기물 위반을 숨겼다. 청소에 쓰여야 할 600억 원이 해외 계좌로 갔다. 더 있어. 데이비드가 계속했다. 환경청에 익명 제보가 갔어. 다음 달 깜짝 감사 계획이야. 내가 찾은 걸 찾으면 수천억 벌금, 형사 고발 가능해. 승호 오빠가 안다. 증거를 묻으려 회사 완전 통제가 필요하다. 모든 게 맞아떨어졌다. 승호 오빠는 유산을 보호하는 게 아니었다. 감옥을 피하려는 거였다. 내가 지분을 상속받으면 주요 주주로서 법적 연루가 된다. 나를 엮으려 해. 내가 속삭였다. 데이비드가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면 포기하게 강요하거나. 어쨌든 그는 이겨. 하지만 승호 오빠는 나를 과소평가했다. 항상 그랬듯.
그는 자선 케이스 밖에서 구걸하는 사생아를 봤다. 학급 수석으로 졸업한 포렌식 회계사를 보지 못했다. 그날 밤 랩탑을 열고 진짜 유산을 시작했다. 아버지가 준 돈이 아니라 굶주림. 증명하고 싸우고 이기려는 굶주림. 재단 장부부터 시작해 승호 오빠가 숨겼다고 믿는 돈의 흔적을 따랐다. 모든 조작 보고서, 재배정 지불, 환경검사관 뇌물. 새벽까지 그를 파괴할 증거를 모았다. 하지만 증거 이상이 필요했다. 내부 동맹. 모든 시체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 아이디는 한진에너지 본선. 김지은 씨 목소리가 긴장됐다. 젊었다. 저는 이단 콜이에요. 한진에너지 선임 분석가예요. 내 오빠에 대해 얘기해야 해요. 지금 당장. 이단 콜은 28살, 철퇴 안경 뒤로 불안한 눈빛, 중간 관리자 복장으로 기업 내부 고발자처럼 보이지 않았다. 그는 도시 140km 다이너에서 만났다. 한진 임원들이 절대 안 갈 곳 회사에 5년 됐어요. 그가 커피잔을 주며 시작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들어와 환경준수부서 선임 분석가까지 올랐어요. 좋은 일,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뭐가 바뀌었나요? 그는 태블릿을 밀었다. 3개월 전 승호가 특별 프로젝트를 맡겼어요. 환경보고 최적화라고 했죠? 실제로는 그때 그만둘 걸 화면에 내부 이메일, 스프레드시트, 위성 이미지. 스크롤하며 위가 뒤집혔다. 한진에너지 새 시설에서 독성 화학물이 지하수로 누출됐다. 오염이 수 킬로미터, 두 농촌 마을의 암 발병률 상승을 일으켰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청소 비용 약 2,500억 원 의단이 계속했다. 승호의 해결책은 보고서 조작, 검사관 뇌물, 청소 자금을 캐나다 인수에 썼어요. 창의적 자원관리라고 불렀죠. 이 모든 증거가 있어요. 모두. 이메일, 조작 보고서, 지불. 몇 주간 복사했어요. 겁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그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가 죽기 2주 전 알았어요. 대치가 있었죠. 승호가 공개하면 회사 파괴, 직원 수천 명 피해라고 설득했어요. 아버지가 이미 너무 아프셨어요. 조각이 맞춰졌다. 아버지의 마지막 죄책감은 나뿐이 아니었다. 승호 오빠가 된 걸 허락한 거였다. 더 있어요. 이단 목소리가 낮아졌다. 승호가 환경청 오는 걸 알아요. 내 지분 상속 후 모든 걸 내게 뒤집으려 해요. 몇 달간 위조종이 흔적 만들었어요. 내 서명 이메일, 내 이름 은행 계좌. 왜 나한테 말해요? 뭐 원해요? 나가고 싶어요. 그가 간단히 말했다. 하지만 그 이상, 그를 멈추고 싶어요. 그 마을들, 아픈 가족들, 정의를 받아야 해요. 그리고 승호, 그는 멈췄다. 너무 멀리 갔어요. 그날 내 복수가 시작됐다.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상처가 무기가 됐다. 평생의 침묵, 배신, 외로움이 폭발했다. 승호 오빠는 나를 가족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제 그가 가족의 유산을 파괴한 자였다. 그 주 내내 나는 그림자처럼 움직였다. 이단의 파일과 내 조사로 승호 오빠의 네트워크를 파헤쳤다. 그는 단순한 횡령자가 아니었다. 환경청 검사관 뇌물, 오염 피해자 협박, 심지어 아버지의 죽음에 연루된 의심. 아버지의 심장 약물 합병증으로 보인 죽음. 하지만 병원 기록에 이상한 점이 있었다. 승호 오빠가 방문한 날 약물 투여가 바뀌었다. 이건 우연이 아니야, 이단이 말했다. 승호가 마커스 웹이라는 용병 같은 놈과 접촉했어. 의료 배경이 있는 자은의 가슴이 얼었다. 아버지를 죽였을까? 유언 변경을 막으려?
그 생각이 나를 갉아먹었다. 밤마다 잠 못 이루며 어린 시절 창밖을 보던 그 외로움이 되살아났다. 하지만 이제는 연료였다. 나는 지혜 언니를 만났다. 그녀는 승호 오빠의 완벽한 아내처럼 보였지만 균열이 있었다. 파티에서 본 그녀의 눈빛, 승호 오빠의 잔인함을 아는 눈빛. 카페에서 그녀를 설득했다. 승호가 당신도 버릴 거예요? 면책으로 도와줘요. 그녀는 망설이다 동의했다. 그가 날 속였어. 우리 딸을 위험에 빠뜨렸어. 그녀가 승호 오빠 사무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녹음된 대화는 충격적이었다. 지은을 파괴할 거야? 그년이 유산을 주장하면 환경 위반을 그녀 탓으로 돌려 그는 웃으며 말했다. 아버지처럼 그녀도 사라지게. 그 말은 내 심장을 찔렀다. 아버지의 죽음, 승호 오빠의 짓이었다. 지혜 언니가 더 말했다. 그가 마커스 웹에게 돈을 보냈어. 프로젝트 민호라고 불렀어. 나는 마커스를 추적했다. 이단의 도움으로 그는 도주 중이었지만 증거를 제시하자 자백했다. 승호가 아버지를 없애라고 고용했어. 심장약으로 합병증처럼 보이게. 60억 원, 선금 25억, 나머지 후불. 유언 변경을 막으려 했어. 그 비디오를 FBI에 넘겼다. 이제 모든 게 준비됐다. 승호 오빠의 세계를 무너뜨릴 때였다. 하지만 그 가격을 알았다. 내 영혼의 일부가 잃어질 거였다. 복수는 달콤하지 않았다. 그냥 필요했다. 이사회 당일 한진에너지 본사에 도착했다. 승호 오빠의 비서가 나를 막으려 했지만 마가렛 신이 동행했다. 그녀는 합법적 주주야. 어제 서류 제출했어. 그의 턱이 굳었지만 장면을 만들 수 없었다. 이사회 멤버들이 들어왔다. 서울의 권력자 12명, 대부분 아버지와 수십 년 알던 사람들. 그들은 나를 호기심과 불편으로 봤다. 사생아 딸이 정당한 테이블에 앉은 거. 승호 오빠가 회의를 시작했다. 목소리 부드럽고 자신만만. 캐나다 인수 논의 전에 아버지 유산 문제를 다뤄야 해요. 그는 리모컨을 누르고 문서가 화면에 떴다. 내 서명 환경 보고서, 내가 열지 않은 은행 명세서, 내가 보내지 않은 이메일. 이걸 드러내기 괴롭지만 승호 오빠가 계속했다. 조사 결과 김지은의 심각한 비리가 드러났어요. 재단 직위를 이용해 자금 횡령과 환경 위반 은폐, 멤버들이 헉소리를 냈다. 몇몇이 나를 혐오스럽게 봤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 증거가 스스로 말해요. 승호 오빠가 반박했다. 보안팀이 김지은 씨를 에스코트할 거예요. 당국에 통보했어요. 실제로 내가 끼어들며 일어났다. 내 증거를 제시할게요. 랩탑을 연결했다. 승호 오빠 얼굴이 창백해졌다. 한진에너지에서 진짜 일어난 걸 보여줄게요. 첫 녹음 재생. 승호 오빠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휘트먼과 횡령 논의, 나를 엮는 자랑. 멤버들이 불편하게 움직였다. 이단 문서, 진짜 환경 보고서, 조작된 것, 해외 계좌 돈 흔적. 이건 조작이야. 승호 오빠가 소리쳤다. 그녀가 분명. 아직 안 끝났어요. 지혜 언니 녹음 재생. 방이 죽음처럼 조용해졌다. 승호 오빠가 내 파괴를 계획하며 웃는 소리. 하지만 최고는 마지막이에요. 화면에 그날 아침 승호 오빠 사무실 보안 카메라 비디오. 그가 금고 열고 서류 꺼내며 전화로 위조 서명 보이면 지은 끝이야. 환경청 희생양이 되고 내 완전 통제 멤버들이 나를 혐오가 아니라 승호 오빠를 공포로 봤다. 어떻게 그걸 승호 오빠가 요구했다. 포기가 깨졌다. 당신 아내가 지난주 사무실에 카메라 설치했어요. 내가 간단히 말했다. 이혼 소송 중이에요. FBI에 모든 복사본 줬어요. 이사회가 폭발했다. 질문 소리, 설명 요구,
승호 오빠의 세계가 실시간 무너졌다. 의장 패트리샤 누엔이 질서를 요구했다. 김승호 씨, 이 혐의는 극히 심각해. 조사 중 직무 정지 동의해요. 세컨드 세 목소리가 동시에. 이럴 수 없어. 승호 오빠가 으르렁거렸다. 나 없이 한진에너지 없어. 당신 없이 내가 끼어들었다. 한진에너지가 생존할 기회가 있을지도 환경청 이미 위반 알아요. 하지만 자발 보고 완전 청소, 조사 협조하면 회사 형사 기소 피할 수 있어. 패트리샤가 나를 주에 깊게 봤다. 생각이 깊군. 한진에너지가 될 수 있는 것에 지금을 평생 생각했어요. 왜 내가 대답했다. 아버지가 커뮤니티를 위해 세운 회사예요. 독이 아니라. 승호 오빠가 그 비전을 타락시켰어요. 회복하고 싶어요. 웃기지 마. 승호 오빠가 일어나 분노로 붉어졌다. 그녀는 아무도 아니야? 사생아. 권리 없어. 실제로 마가렛 신 목소리가 문에서. 모든 권리가 있어. 그녀가 두꺼운 폴더 들고 들어왔다. 상황상 유언 검토가 가속됐어요. 김지은은 한진에너지 25% 주주로 공식 인정. 즉시 효력 수확은 단순하고 잔인했다. 내 지분과 이사회 불신으로 승호 오빠 통제 끝국에다가 마가렛이 계속했다. FBI가 로비에서 기다려. 김승호 씨, 마커스 웹과의 관계와 아버지 죽음에 대해 질문할 게 있어. 승호 오빠 얼굴이 붉은 데서 하얗게. 그는 방을 둘러봤지만 동맹 없고 탈출로 없었다. 왕이 떨어졌다. 내가 이 모든 걸 계획했어. 그의 목소리 공허. 아니, 왜 내가 대답했다. 내가 계획했어. 나를 가족 아니라고 할 때, 커뮤니티 훔칠 때, 아버지 죽일 때, 난 그냥 모두가 내 진짜 모습을 보게 했을 뿐. 우보안이 들어왔다. 나를 위한 게 아니라 승호 오빠를. 그를 끌어내는데 그는 마지막으로 돌아봤다. 그 반지 필사적으로. 아버지 반지. 내 거야. 그분의 유일한 남은 거. 나는 오빠를 봤다. 진짜 봤다. 처음으로. 분노와 오만 뒤에 아버지 사랑을 나누는 게 두려워 모든 걸 파괴한 남자. 가족,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내가 원한 유일한 거잖아. 이사회는 혼란했지만 나는 끝나지 않았다. 보안이 승호 오빠를 문으로 끌 때 마지막 증거를 꺼냈다. 이 순간을 기다린 거, 기다려. 왜 내 목소리가 소음을 뚫었다. 이사회가 봐야 할 게 더 있어. 승호 오빠가 보안 사이에 멈췄다. 눈에 공포. 그는 더 있다는 걸 알았지만 뭐인진 몰랐다. 화면에 아버지 사망 2일 전 스위스 은행 명세서. 승호 오빠 개인 계좌에서 케이맨 제도 무명 계좌로 60억 원 이체. 메모, 최종 지불, 프로젝트 민호. 프로젝트 민호는 마커스 웹의 암살 코드예요. 내가 충격받은 이사회에 설명했다. 이건 승호 오빠가 아버지 살인을 알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금됐다는 증거예요. 패트리샤 누엔이 헉소리. 맙서사. 이게 그 용도라는 증거 없어. 승호 오빠가 보안에 버티며 소리쳤다. 실제로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로 클릭. 12시간 전 얻은 마커스 웹 자백. 이단이 추적했고 증거 앞에서 그는 혼자 가는 대신 당국 협조를 택했다. 비디오 재생. 웹의 거친 목소리가 방을 채웠다. 김승호가 아버지 제거를 고용했어. 심장 약 합병증처럼. 60억 원, 선금 25억, 나머지 후 유언 변경으로 사생아 딸에게 회사 반을 준다고. 못 맞게 방 온도가 10도 떨어진 듯 멤버들이 승호 오빠를 절대 공포로 봤다. 이건 기업 사기 이상. 붙인 사례였다. FBI가 웹을 구금했어요. 마가렛 신이 발표했다. 가명으로 증언 동의했어요. 승호 오빠 다리가 풀렸다. 보안이 붙잡아야 했다. 이럴 의도가 아니었어.
아버지는 지은에게 모든 걸 주려 했어. 그래서 죽였어. 내가 조용히 말했다. 나누는 걸 견디지 못해 우리 아버지를 죽였어. 이미 죽어가고 있었어. 승호 오빠가 비명. 암이 몇 달 안에 데려갈 거였어. 회사 선암과 가족 유산을 위해 타임라인 가속한 거야. 패트리샤가 일어나 역겨움으로 떨며. 데려가 오보안이 끌어내는데 그는 대신 가족, 내가 모든 걸 훔쳤다고 소리쳤지만 말은 공허했다. 스스로 파괴한 남자의 절망적 헛소리. 그가 사라진 후 이사회가 조용해졌다. 서울 권력자 12명이 충격에 앉아 처리했다. 김지은 씨, 패트리샤가 마침내 이사회가 사과해야 해. 한진에너지가 빚졌어. 내 조사 없이 승호가 이 회사를 파괴했을 거야. 거의 했죠. 내가 대답했다. 환경 위반은 진짜예요. 피해 커뮤니티도. 청소에 수천억 들겠어요. 한진에너지가 생존할 기회가 있어요. 패트리샤가 말했다. 정직한 리더십으로. 이익 이상을 아는 사람으로 그녀가 테이블을 봤다. 김지은을 임시 CEO로 임명 동의해요. 즉시 투표 만장일치였다. 나는 승호 오빠가 앉던 의자에 앉았다. 책임의 무게를 느꼈다. CEO로서 첫 행동은 환경청의 모든 위반 자발 보고예요. 둘째는 피해 커뮤니티 보상기금 설립. 셋째, 각 멤버를 보며 멈췄다. 준수와 감독 시스템 완전 재구축. 이런 일 다시 안 돼요. 이단이 모든 걸 녹음하던 곳에서 앞으로. 환경준수부서가 당국에 완전 문서 제공할 준비됐어요. 모든 사이트 복구 계획도. 콜씨가 새 준수 책임자예요. 내가 발표했다. 진실 드러내기 위해 모든 걸 걸었어요. 회의 끝나 멤버들이 나가며 악수나 지지했다. 나는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FBI 차가 주차장에. 승호 오빠가 한 대에 있을 거다. 상상 못한 미래로. 마가렛 신이 다가왔다. 하나 더 있어, 조용히. 아버지가 유언과 별도로 내게 남겼어. 열대를 알 거라고. 작은 벨벳 상자 안, 어머니 로켓. 내가 가진 유일한 어머니 사진에 끼던 거 안에 어머니가 나를 아는 아기 사진. 그리고 각인? 사랑이 유일한 유산이다. 아버지가 많은 후회 있었어. 마가렛이 말했다. 하지만 넌 아니야. 내가 된 게 자랑스러웠어.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겁쟁이지만 로켓을 닫고 꽉 쥐었다. 밖에서 기자들이 모였다. 라이언 체포 소식 들었다. 내일 매슈즈 가족 스캔들이 일면. 주가 폭락. 소송 시작. 진짜 속죄 작업 시작. 하지만 오늘 밤 평생 처음으로 내가 속할 곳에 있었다. 혈통이나 이름 때문이 아니라 내가 벌었기 때문에. 싸웠기 때문에. 그들이 나를 지우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사생아 딸이 한진에너지 구원자가 됐다. 정당한 상속인 승호 오빠는 아버지 살인으로 감옥 가고. 시적 아이러니지만 너무 비극적이었다. 한진에너지 빌딩이 오후 햇살에 빛나며 임시 CEO로서 마지막으로 정문 나왔다. 승호 오빠 체포 후 6개월. 그가 만든 심연에서 회사를 구한고된 6개월. 간신히 생존했다. 환경 청소 진행 중 피해 보상 기금이 가족 돕고. 가장 중요하게 커뮤니티가 치유 시작. 몇 주 캠핑하던 기자들 사라졌다. 스캔들이 옛 뉴스. 승호 오빠는 1급 살인과 기업 사기로 25년 무기형. 지혜언니는 이혼하고 딸과 유럽으로. 면책 거래로 새 출발. 한진 이름, 한때 권력과 명예 동의어, 이제 탐욕과 결과의 교훈. 빌딩 아래서 멈춰 로고를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40년 전 디자인한 거, 이사회 멤버 패트리샤 누엔이 다가왔다. 이사회 투표했어. 내 연구 CEO 임명 만장일치. 내가 원하면
내가 미소 지으며 주머니에서 봉투 꺼냈다. 내 사직서, 즉시 효력의 패트리샤 눈이 커졌다. 지은아, 진심이야. 내가 이 회사 구했어? 원하는 사람이 운영해야 해, 구해야 했던 사람이 아니야, 내가 대답했다. 마이클 해리슨을 후임으로 임명했어요. 똑똑하고 윤리적이고 한진 가족 드라마와 무관. 직원과 커뮤니티를 제대로 할 거예요. 내 유산, 지분은 5% 유지할게요. 목소리 낼 만큼, 통제 안 할 만큼. 나머지는 환경보건과 교육 프로그램 신탁에. 진짜 변화. 기업 PR 아니야. 패트리샤가 나를 오래 봤다.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아마도 내가 말했다. 하지만 아버지를 위해 아니야. 어머니를 위해 약한 남자를 믿다 죽은? 승호 오빠가 독살한 가족들, 옳은 걸 위해 모든 걸 건 이단, 그리고 나 32년간 원치 않는 곳에 속하려 애쓴 소녀 한진에너지에서 멀어지며 핸드폰이 울렸다. 2단 문자. 환경청이 한진에너지를 기업 환경 개혁 모델 케이스 발표했어. 내가 했어. 내가 답장. 우리 했어. 세 블록 떨어진 작은 카페에 멈췄다. 어머니가 한진에너지 일할 때 점심 먹던 곳, 그녀 일기에서 찾은. 간단한 커피 주문하고 창가에 앉아 도시를 봤다. 옆 테이블 젊은 여자가 비즈니스 섹션 읽다. 한진에너지 회생기사, 그녀가 올려다보고 나를 알아봤다. 김지은 씨예요. 회사 구하려 오빠를 무너뜨렸어요. 아니, 얘 내가 부드럽게 고쳤다. 진실 말했어요. 승호 오빠는 권력이 사람보다 중요하다고 결정한 순간 스스로 무너졌어요. 그녀가 고개 끄덕였다. 기사에 떠난다고. 이제 뭐 할 거예요? 좋은 질문이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아닌 게로 정의되지 않았다. 사생아 딸 아니, 외부인 아니, 원치 않는 자 아니? 편안히 살 돈, 어떤 문도 여는 정직 명성, 한진 유산에 의무 없음. 포렌식 회계회사 시작할 거예요. 내가 말했다. 기업 사기 조사 전문. 승호 오빠만이 아니에요. 장부 조작하고 커뮤니티 해치는 임원들 많아요. 피해자들이 싸울 누가 필요해요. 여자가 미소. 내가 필요했던 누가처럼. 나 자신 싸우는 법 배웠지만 이 모두가 그 기회 얻는 건 아니에요. 그날 저녁 모든 게 시작된 묘지에 섰다. 아버지 묘는 이제 단순했다. 승호 오빠가 세운 화려한 기념물 제거되고 더 조용하고 정직한 거로. 내가 6개월 전 장미 떨어뜨린 곳에 잔디 자랐다. 어머니 로켓을 묘석에 놓았다. 어머니가 용서했어요. 조용히 말했다. 편지 찾았어요. 우리 선택 안 한 거, 가족에 서지 못한 약함. 알려드리고 싶어요. 바람이 나무를 스쳤다. 순간 답처럼 느껴졌다. 난 아직 용서 안 해요. 내가 계속. 언젠가 할지도. 하지만 감사해요. 겁쟁이가 용기를 가르쳤어요. 약함이 힘을. 그리고 승호 오빠가 가르쳤어요. 가족은 피나 이름이나 죽은 손가락 반지가 아니에요. 선택과 되는 사람에 관한 거예요. 돌아서다 멈췄다. 아, 아빠. 회사 살렸어요. 당신이나 한진 이름이 아니라 직원 수천 명 직장 필요하고 정의를 받을 커뮤니티를 위해. 당신 세운 유산이 살아남았어요. 내가 그 된 거짓을 파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차로 돌아가는데 핸드폰 울렸다. 할머니. 저녁 올 거냐고. 미소 지었다. 한진 저택보다 더 집 같은 그녀의 작은 아파트 생각하며. 바로 갈게요, 할머니. 디저트 가져갈게요. 가족은 디저트 필요 없어. 그녀가 항상 하듯. 그냥 나타나면 돼. 예, 그녀가 옳았다. 32년 속하려 싸운 후 마침내 이해했다. 중요한 가족은 나를 원하는 거였다. 훔친 반지나 쓰라린 유산이 바꿀 수 없는 진실.
한진 제국은 나 없이 계속될 거다. 하지만 내 이야기, 부패 왕조 무너뜨리고 자기 조건으로 떠난 사생아 딸, 그건 내 거였다. 아버지 반지와 함께 감방에서 썩는 승호 오빠와 달리 나는 마침내 진짜 자유였다.